아저씨, 혹시 김정호 선생님 아니세요? 67세 정호는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였다. 아내 영희를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아들 내외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딸은 서울에 살지만 직장과 육아로 바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안의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영희가 좋아하던 커피 향도, 그녀가 즐겨 틀던 트로트 음악도 이제는 없었다. 정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이 카페에 나와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죄송한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미선이에요. 박미선? 순간 정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40년 전 그가 고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던 그 학교에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나? 기억 속에서 17세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꿋꿋하게 공부하던 그 아이. 아, 미선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미선이 맞나? 미선은 여전히 예쁘게 웃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다만 이제는 성숙한 여성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선생님, 잠시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럼 당연하지. 어서 앉아라. 정호는 서둘러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갑작스런 만남에 손이 떨렸다. 미선이 자리에 앉자 정호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미가 있었다. 커피 한 잔 시킬까? 정우가 물었다.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정호는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40년 만의 만남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다. 뭘,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미선이는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이 17세 때와 똑같았다. 정호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27살의 풋내기 교사였던 자신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미선은 특별한 존재였다. 성적도 우수했지만 무엇보다 그 당시 힘들었던 가정 환경을 이겨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미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미선과 남동생을 키우고 있었다. 그 시절 미선은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동생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진학 상담도 해주시고 참고서도 사주시고. 정호는 기억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둘만 남아 진로 상담을 하던 시간들을. 미선이 울먹이며 집안 사정을 털어놓던 모습을.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그때 선생님께서 장학금 신청도 도와주시고 추천서도 써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뭘, 그런 건 당연한 거였어. 미선이가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정호가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는 다른 기억도 떠올렸다. 미선과 함께 있을 때면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을. 단순히 제자에 대한 애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는 교사였고 미선은 제자였기에 그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그 편지 받으셨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의 가슴이 뛰었다. 그 편지. 졸업식 날 미선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편지. 그 안에는 한 소녀의 순수한 첫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다. 받았어.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답장을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스쳤다. 정호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편지를 받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미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국 답장을 하지 못했고 미선은 졸업과 함께 그의 곁을 떠났다. 대학은 잘 다녔나? 정우가 물었다. 네, 덕분에 서울대 국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일했죠. 편집자로 20년 넘게 일했어요. 대단하구나. 그럼 지금도? 미선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작년에 퇴사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결혼은 어떻게 되었나?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했다가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요. 딸은 대학교 4학년이고 아들은 군대에 있어요.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선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은?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어. 미선의 눈에 연민이 스쳤다. 정말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선생님,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워요. 정호는 미선의 손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손이었다. 순간 그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정호가 대답했다. 정말요? 감사해요.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지난 세월과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정호는 미선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아내의 투병 과정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에 대해서도. 미선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남편과의 불화,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세월들,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선이 솔직하게 말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조건이 맞아서 한 결혼이었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딸이 가끔 와주고 번역 일을 조금씩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미선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정호도 공감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도 느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다.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정호의 작은 원룸으로 미선을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내가 죽은 후 누군가를 집에 들인 것도 처음이었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정호가 말했다. 뭘요? 저야말로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미선이 가져온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 정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아내가 해준 음식 생각이 나는구나. 정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사모님은 요리를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어. 특히 김치찌개를 참 잘 끓였지. 정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함께 식사를 하며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미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17세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르지만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있었다. 미선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미선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오빠. 그 순간 정호는 40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선의 목소리로 오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정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호는 점점 미선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가 없는 날이면 허전했고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평안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미선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후 막막했던 인생에 정호라는 든든한 존재가 생겼다. 그와 함께 있으면 17세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다. 오빠는 그때 제 편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느 날 미선이 물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사실은 나도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선생이었으니까 그럴 수 없었지. 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첫사랑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다. 40년 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나오고 있었다. 그때 왜 답장을 안 해주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젊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옳았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해 못했지만. 하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일이 제 인생의 힘이 되었어요. 오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미선이 감기에 걸렸다. 정호는 미음죽과 약을 사가지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미선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뭘 환자한테는 이런 게 당연하지. 정우가 사온 미음죽을 데우며 말했다. 미선의 집은 작은 투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다. 정호는 그녀가 혼자 사는 이 작은 공간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미선이 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말했다. 정호는 미선 옆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다. 미선이 정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오빠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67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40년 만에 나누는 진짜 고백이었다. 그날 정호는 미선의 집에 머물렀다. 그녀가 아픈데 혼자 둘 수 없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는 정호에게 미선이 말했다. 오빠, 제 침실 넓어요. 함께 안 될까요? 정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미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다.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벚꽃이 피는 4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우리 1년 전에 이 근처에서 만났지? 정호가 말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때 용기 내서 말을 걸길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오빠, 미선이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만나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정호는 미선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둘 다 자식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지금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는 미선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정호가 물었다. 미선이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순간 정호는 용기를 내어 미선의 어깨를 안았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다. 미선아, 네,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다.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먼저 각자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정호의 아들은 미국에서 전화로 축복해 주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미선을 만나본 후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네요.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미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오히려 기뻐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6월에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정호의 집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두 사람의 추억과 물건들을 합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정말 꿈 같아요. 새 집에서 미선이 말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혼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젊은 시절에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40년을 기다린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 오빠. 미선이 정호의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미선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40년 동안 사랑했어. 정호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았다. 67세의 나이에도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미선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녀의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창밖으로는 여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 미선아,
정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다. 간혹 자녀들이 놀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미선은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고 정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때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정호는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미선은 실패한 결혼에 대한 아픔을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서로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영희가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정호가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미선도 함께 절을 했다. 사모님께 잘해드릴게요.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68세와 56세의 신혼여행이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당당했다. 오빠 바다가 정말 예뻐요. 미선이 해변에서 말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정호는 바다가 아닌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보시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바다보다 내가 더 아름다워. 어머 오빠도 참. 미선이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늦은 사랑처럼 붉고 아름다웠다. 그날 밤 호텔에서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을 견뎌온 깊은 애정이 담긴 사랑이었다. 서로의 몸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선이 정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 그래. 정말 꿈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현실. 정호는 미선을 더욱 꼭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몸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몇 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다. 정호는 70세가 되었고 미선은 58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다. 여기서 다시 만나길 정말 잘했어. 정호가 말했다. 저도요. 그때 용기 내서 말을 걸길 정말 잘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앞으로도 40년 더 함께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다. 카페 창밖으로는 또다시 벚꽃이 피고 있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미선아, 네, 오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40년을 기다린 사랑, 인생의 황혼에 찾은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장도 아름다울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정호와 미선은 알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고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다.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 다만 더 깊어질 뿐이다. 이것이 정호와 미선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